자, 오늘 배울 작품은 이제 상충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상충곡은 일단 갈래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갈래는요, 가사라는 갈래요. 자, 가사가 뭔가 봤더니 얘는 우리가 고전 시가 중에 하나의 갈래인 거죠. 고전 시가 중 가사라는 게 있고요. 조선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갈래라도 보면 돼요. 자, 일단 이런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명히 시기 때문에 운문이에요. 근데 이 운문이 마치 산문적인 성격, 즉 교술적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교술시가라고 해요. 즉 운문이면서 산문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사는요, 한 행이, 즉 한 줄이죠. 네 덩어리로 끊어 읽힌다라고 해서 사음보라고 해요. 한 행이 보통 네 덩어리고 그때 글자 수는 3, 4조, 4, 4조라고 해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쭉쭉쭉쭉 이어지는 연속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사는 이제 고전시가인데 운문과 산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행이 사음보이면서 글자 수는 3, 4, 4, 4를 유지하며 연속체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이제 가사 중에 하나가 상충곡, 그리고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그 가사들 중에서도 자연 친화를 노래하고 있는 가사예요.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자연 친화 가사의 효시라고 봐요. 효시라는 거는 그것의 일바, 첫 번째 작품이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자연 친화 가사의 첫 번째 작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원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작품은 또 중요한 거 특징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것도 특징적이에요. 공간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지금 화자가 움직이는 곳, 화자가 느끼는 것, 화자의 생각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시를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추는요, 봄춘자고요. 곡은 노래곡자예요. 상은요, 그 우리가 상장할 때 그 상자거든요. 한마디로 봄을 완상하는 노래라는 거야. 즉, 봄을 감상하는 노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정극인의 작품입니다. 오, 80년 살았어. 되게 많이 살았네. 자, 일단 한번 작품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사는요, 해석이 진짜 반이에요. 해석만 할 줄 알아도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홍진에 묻힌 분해자. 홍진은요, 붉은 먼지예요. 붉은 먼지가 뭘까? 자, 우리 옛날 시대에 말을 타고 달리면 흙먼지가 일어나죠. 흙이 보통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서 생기는 먼지. 그럼 말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먼지가 많겠죠.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양반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붉은 먼지가 많은 곳은 보통 약간 도시,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통 우리가 홍진이라는 걸 그냥 딱 속세라고 해석을 해요. 속세. 한마디로 세속적인 세상이다라는 거지. 자, 속세에 묻힌 분내 여러분들아 이런 말이야. 속세에 묻혀 사는 여러분들아 내 생애가 어떠한가 라고 물어봤죠. 내 생애. 내 삶이 어때? 옛사람 풍류에 내 삶이 미칠까 못 미칠까 이 말이야. 미친다는 거 알죠? 우리 영향이 미치다. 즉 옛사람 풍류를 따라갈까 못 따라갈까 이런 말이에요. 내 삶이 그만큼 좋아 보이지 않냐 뭐 이런 말이지.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하다라는 말은 많다였죠. 많건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만한 몸이 많건만은 즉, 나 같은 사람은 되게 많다라는 거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즉, 살림은 이제 자연 속이겠죠. 이 작품은 자연 친화 작품이니까 당연히 긍정적 시였겠지. 묻혀 있어 지락이라는 건 지극한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움을 모르겠냐? 안다는 거죠. 모르겠냐? 안다.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즉 수간목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집을 말해요. 즉 화자의 집은 굉장히 소박하고 작은 집인가 봐요. 벽계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이라는 건 소나무, 대나무, 자 울울리라는 거는 빽빽할 울자죠. 한자 봐봐. 졸라 빽빽하게 생겼지. 빽빽한 곳에 이렇게 보면 돼요. 풍월주의는 바람과 달의 주인이다라는 거지. 즉 자연의 어떤 주인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야. 즉 한마디로 나는 지금 자연을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했어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 봄이 돌아왔다. 자, 계절적 배경으로 지금 봄이에요. 도화행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냥 아무튼 봄이 와서 꽃이 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석양리에 피었고, 석양리는 이제 저녁 석자죠. 저녁석 변양이니까 저녁 노을에 이런 말이겠지. 저녁 햇볕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이제 푸르고 향기로운 풀이죠. 푸르고 향기로운 풀이란 뜻이에요. 봄이니까. 풀은 새우 가느다란 비 속에 푸르도다라는 거야. 즉 새우 이런 것도 약간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막 꽃이 피는 게 보통 봄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 막 풀이 막 올라오고 꽃이 피고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칼로 말아낸가. 자, 말아내다는 거는 재단하다, 즉 조각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칼로 조각한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무슨 말이야? 예술 작품 같다는 거지. 뭐가? 자연이. 자연이 굉장히 예술 작품 같다라는 의견을 지금 쭉 비치고 있는 거예요. 조화신공이라는 건 조물주의 능력이 물물마다 모든 물건마다 헌사롭다라는 건 야단스럽다라고 해요. 자, 야단스럽다는 이 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즘 말로. 쩐다 이런 말이에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자, 춘기는 봄 기운이죠. 즉, 수풀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새는 봄 기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낸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자, 새는 당연히 동물이니까 감정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근데 울고 있다는 감정 표현이잖아. 그럼 이거는 자연물이 감정을 표현한다? 근데 자연물은 원래 감정을 못 느끼는데, 즉 누구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새가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봄 기운에 너무 좋아서 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소리마다 교태로다. 뭐가 새 소리마다. 무라일체언이 즉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 친화의 어떤 극한인 거죠. 극한. 최고봉. 흥이 다르겠냐? 즉 서리법이죠. 같다. 즉 자연에서 느끼는 흥, 나의 흥 같다는 거야.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됐다. 자, 12에 걸어보고 11에는 이제 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문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화자는 지금 대문 앞에 있다가 정자로 갔어. 공간의 이동 드러나고 있죠.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자, 소요 음영이라는 거는 천천히 거닐며 산나무를 밑에 나오는데 실을 읊다 이런 말이에요. 즉 산책하면서 시를 읊는 걸 소요음영이라고 해요. 소요음영하야 산 일이 적적한데라고 해서 산의 어떤 일들이 되게 조용한데 이런 말이에요.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즉 한가로운 와중에 참된 맛이라는 거야. 알 사람 없이 참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이봐 이웃들아 불렀어요. 산수 구경, 즉 산과 물에 구경 가자. 한마디로 소풍 가자라는 거죠. 답청은 이제 풀밟기예요. 풀밟기는 오늘 하고 욕기, 목욕이죠.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는 채산 산나물을 채집하고 나조는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조수 낚시하자라는 거야.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즉 술을 걸러 먹는 거야. 왜냐면 우리 옛날 술에 이제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걸러 먹는 거야, 찌꺼기들을.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으면서라는 건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면서 먹자라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자연 친화하고 있었죠. 자연 친화하고 있는데 술이 등장한다? 이건 약간 풍류의 끝판왕이에요. 완전 그냥 화풍이 건듯 불어. 자, 화창한 바람이 이 말이죠.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 녹수 물을 건너오니 청향자 맑은 향기는 잔해진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왔어.
자, 뭐가 중요하냐? 여기 한번 볼게요. 향기는 우리 후각적 심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후각적 심상이 지금 잔에 진대, 우리 잔에 뭔가 지는 거는 시각적 심상인 거죠. 자, 원래는 후각인데 그거를 시각으로 바꿨으니까 후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건 뭐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하죠. 낙콩은 오세진다. 낙콩은 뭐냐면 이제 떨어지는 붉은 것, 즉 꽃잎이겠죠. 꽃잎은 오세진다라고 해서 대구법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준중이 비었거든. 즉 준중은 이제 술독이에요. 술독이 비었으니 나에게 말해달라. 소동 아이들, 즉 소동은 심부름하는 아이들이에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가라는 거 이제 술집이죠.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술 취했으니까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동을 메고 왜냐면 얘는 심부름하는 애니까 미음 안보는 앞에 나왔던 소요, 음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읽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혼자 앉아라고 해서 공간의 이동도 드러났다. 아깐 정자였는데 이번에 시냇가로 왔어요. 명사, 자 모래가 좋다가 여러분 이 좋다가 굿이 아니에요. 모래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들고 청류, 흐르는 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게 도화, 즉 도화가 뭐라고 했지? 복숭아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숭아꽃이 진짜 예뻐요. 빨개가지고 엄청 예쁘다 말고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카페에 너무 꽃이 예뻐서 찍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찍었어.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 거야. 비슷한 시기에.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복숭아꽃이더라고. 진짜 예뻐요. 근데 이 복숭아꽃이 피는 게 너무 예쁘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제 무릉도원의 도자가 복숭아랑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무릉도원, 즉 동양판 이상향이죠. 이 이상향을 가진 곳, 무릉도원, 그게 복숭아꽃으로 많이 표현됐어. 한마디로 지금 화자는 내가 있는 이곳이 마치 무릉도원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릉이 가깝다. 그쵸? 나왔죠? 무릉도원. 매가 들판이에요. 들판이 기다라는 건 뭐냐면 들판이 무릉도원인가? 라는 거야, 지금. 그만큼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겠지. 송간이라는 건 소나무 사이로, 세로는 가느다란 길이겠죠. 길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봉두에 올라갔대. 아, 이번에 또 공간 이동 나타났어. 뭐냐면 산 꼭대기인 거죠.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 즉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본 거예요. 연하일 위는 이제 뭔가 햇볕, 뭐 안개,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연하일휘는 금수, 즉 비단을 펴놓은 듯 직유법이죠. 비단 같고 엊그제 검은들 왜 검었겠어? 하나도 식물이 없잖아. 아 이거는 겨울 들판이겠죠. 엊그제 겨울 들판이 봄빛에 유여하다라는 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봄이 완전히 왔다는 거지.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자 공명은 이제 명예 내가 공을 쌓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를 꺼린대요. 그리고 부유하고 귀한 것, 즉 부유함도 나를 꺼린대요. 근데 생각해봐. 공명, 부유 이런 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나를 꺼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날 꺼린다라는 거는 이 꼴. 내가 공명 혹은 부귀를 멀리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멀리하는 건데 걔네가 날 꺼린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이런 게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 자 이런 건 연계지문 나온다라고 했어요. 주객 전도된 표현 5개 주고 그중에 하나 아닌 거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 청풍명월은 자 바람과 달이에요. 한마디로 자연이죠.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냐. 단표누왕이라는 건 소박한 삶을 말해요. 그냥 표주박에다 물 떠먹는 그런 삶이야. 가난하고 소박한 삶에 헛된
해음은 해다에서 나온 거니까 생각이겠죠. 자, 해다가 생각하다예요.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아무튼 백년행락, 즉 100년 동안 지속되는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즉 이런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겠냐 서리법. 어쩌냐 좋다라는 거지.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은 가사기 때문에 친구들이 해석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내용은 좀 간단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연 친화의 노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좋아해. 따라서 자연은 다 동그라미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홍진으로 대표되는 이 바깥 세상, 즉 이건 이제 속세는 다 세모겠죠. 그래서 시어를 보면은 보통 여기 앞에 처음 나왔던 홍진도 있었고, 공명, 부기 이런 것들은 다 속세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 세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람, 해, 물 이런 건 다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표현 기법이나 해석만 좀 할 줄 알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뒤에 학습 활동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